농촌 사회의 변화. 이번 차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조선 후기 농업의 발달 양상을 설명할 수 있고 농업의 발달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와 그 의미를 토론할 수 있습니다. 네, 조선왕조는 철저하게 농업국가였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부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농민들의 삶이야말로 이 시기에 그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봄에 씨 뿌리고 논을 메고 거름을 주고 또 여름에 모내기하고 물대고 또 잡초 제거하고 또 가을에 추수하고 또 추수된 곡물들을 저장하고 또 겨울에는 농사를 준비하고 뭐 이양법 이후에는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만은 이렇게 농민들의 삶은 고단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농업상의 변화, 이 사회의 밑바탕을 떠받치고 있는 농업상의 변화야말로 이 조선 왕조라는 국가가 변화하는 가장 원동력이고 또 농업의 기반이야말로 조선 왕조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초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제시하는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세요. 논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을까요? 논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리시설, 관계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받쳐져야 하며 농사를 짓기 위한 기후 조건이 맞춰져야 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17세기의 조선사회는 황폐하던 농지를 개간하고 수리시설을 복구하며 또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는 등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관련하여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양법의 보급, 견종법의 확대, 시비법의 개선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농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로 치고 있는 이양법의 확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양법, 이제 우리말로 하면 모내기죠. 이 모내기의 확산은 조선 전기와는 확연히 다른 이제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논에 직접 파정을 하는 직파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7세기 이후로 이양법, 즉 모내기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모내기는 모판에 모를 길렀다가 모가 어느 정도 자라면 논에 옮겨 심는 방식으로 이 벼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논에 물을 받아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고 또 잡초를 제거하는 데 노동력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토지에서 또 이 벼가 비어 있는 기간, 이 모판에서 모가 자라는 기간 동안 벼가 논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용해서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서 토지가 집약적으로 이제 이용되는 그런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모내기를 이용한 농농사에는 물이 필수지였기 때문에 그림 지금 나오는 김웅도의 누수경직도에서 보듯이 수리시설의 발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밭농사에도 그르과리와 사이짓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즉 한 토지에서 쉬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농작물을 연속해서 재배하여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력을 보존할 수 있는 거름이 필수적이었죠. 그래서 시비법이 발달하지 않으면, 시비법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러한 농법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집니다. 시비법이 당연히 발달했겠죠. 이 같은 농업 발달에 힘입어서 농기구도 이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게 개발되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여타의 작물들, 인삼, 또 감자, 고구마, 고추, 담배 등 이때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작물들이 재배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이 시기 이 농업 생산력은 물론 이 굶주림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구휼 식품으로 대단히 각광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농업의 발달과 또 새로운 농업 방식에 대한 관심은 농소의 편찬으로도 이어졌습니다. 17세기 중엽의 학자 신석은 기존의 농소를 모아 수정해서 농가 집성을 펴냈습니다. 18세기 초에는 홍만선이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 축산업 등을 포함하여 농촌 생활에 대해 정리한 산림경제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농림 축산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서유구의 임원 경제제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무역 분야에서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쌀과 무명을 수출하고 은과 유황, 향신료 등을 수입하는 한편 청과의 무역에서 인삼과 종이, 은 등을 수출하고 비단, 약재, 그리고 기타 사치품 이런 것들을 수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성상인이죠. 송상, 의주상인, 만상, 동래상인, 래상 이런 이제 대상인들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또한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강상인들을 통해 수로를 따라 유통망이 활성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수공업에서는 민간 수공업이 발달하였는데 상인들이 자본을 투자하여 물건을 생산하는 선대제 형태의 수공업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농업의 발달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농업의 발달로 생산력이 증대되고 생산력의 증대는 상공업 분야의 발달도 함께 이끌었습니다.